궁금해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강의 내용 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완화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작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좀 완화하자. 이게 현재 실제로 너무 부과되는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도 떨어지다 보니 또 이런 법령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이 끌어지는 실제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단지들이 꽤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공급량도 뭐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뭐 신도시 공급을 한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현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지켜볼 건 작년에 발표된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작년에 현재 8월 달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현재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 제도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큰 틀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실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법령은 1차 유예, 2차 유예를 거쳐서 1차, 2차 유예가 되는 3년, 5년, 그러니까 거의 5년 정도는 다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과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서 50% 정도 가져가고요. 해당 광역 한 30%, 해당 광역시가 30% 정도 가져가고 세종과 제주 같은 경우는 50% 정도 세금으로 내고요. 기초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보통 20% 정도씩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절반 정도씩 이제 현재 국세나 아니면 지방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이 어떠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건축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그 이익을 현재 언제부터 부과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위 구성 승인 요때부터 현재 집값 산정 개시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재건축 조합의 추진위 구성의 승인이 떨어진 날짜부터 현재 그 날짜부터 감정가를 통해서 그 물건의 값어치를 매기고 이때부터 조합 설립일인가라든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착공 준공을 따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현재 실제로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현재 분양 물량이라든가 현재 조합원 물량이 얼마가 되는가, 또 층수는 얼마나 되느냐, 뭐 현재 분양가는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구간 추진위 구성 승인 때부터 진행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 현재 단계를 좀 건너뛰어서 조금 더 단계 건너뛰게 되면 그만큼 이익은 줄을 테니 줄은 만큼 세금을 덜 거두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 산정 완료 시점을 언제 잡을 거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별 부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3천만 원 초과분부터 해서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부분까지 구간별로 나누는데 거의 10%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50%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남는 금액을 다 세금으로 내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반가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거는 시간을 끕시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런 단지들이 꽤 많았거든요. 뭐 서울 지역에는 굉장히 강남 지역은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돈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급량도 계속 경제 유보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라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물론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똑같이 수렴이 돼서 모든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1차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지금 제시한 내용들은 지난해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현재 3천에서 5천만 원 구간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그때 10%, 5천에서 7천이고 2천만 원 단위로 해서 실제로 1억 초과까지 해서 50%를 받자. 어차피 세율은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만 구간을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를 시키자. 세금을 받지 말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에서 3천만 원 넘지 않는 초과이익이 생기게 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것도 그때 당시에 제시된 안건이었지 이게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바꾸자라는 내용들을 현재 작년 9월 달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된 내용들이 쭉 여태까지 연결되어 오다가 그러면 그거 말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 거냐. 지금 현재 지난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구조 안전성을 5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을 봤을 때 A부터 2등급까지 봤을 때 2등급 정도는 돼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구조 안전성의 목표를 잡다 보니까 현재 건축 마감 설계 노후도는 25%, 주거 환경은 15%,
비용 편익은 10% 정도밖에 잡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조 안전성은 괜찮으나 현재 주거 환경이라든가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꾸자. 구조 안전성을 30%로 바꾸고 20%를 현재 내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도 한 5% 높이고 그다음에 현재 주거 환경을 2배 정도 높이자. 그렇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2등급이 돼야지만 현재 재건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D나 그 이상의 등급도 현재 그 건축 현재 노후도에 따라서 재건축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반영하는 기준을 봤을 때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라든가 주거 환경이 어떠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녹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거 환경 쪽을 2배로 좀 높이고 구조 안전성을 낮추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공급량도 일시적으로도 공급량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될 테고 확대가 된 만큼 그만큼 기대 또 소비자 심리들도 그만큼 움직여 주기 때문에 물론 재건축이 되면 그 주변 집값도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상향됐다가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에 공급량이 또 확 늘어나게 되면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안정권에 더 가시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구조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효과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갈 거냐라는 내용들이 현재 아까 구체적으로 또 나온 게 또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현재 법령상 현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3천만 원부터 현재 실제적으로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10% 정도의 세금을 냈었으나 이거를 이제 1억 이하로 하자. 1억 이하. 1억까지 그러니까 9,999만 원까지는 세금을 받지 말자라는 얘기겠죠. 1억 이하까지는 면제를 시키고 현재 실제 1억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실제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했다면 여기서 실제 10%만 부과를 하자. 거기에 또 1억 7천에서 2억 4천 구간이 좀 달라졌습니다. 현재 2천만 원 구간에서 5천만 원에서 7천에서 5천만 원 구간으로 바뀌었죠. 구간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간이 좀 넓어진 것도 있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7천만 원인 것도 있고 현재 7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현재 2천만 원 구간을 현재 6천에서 7천만 원 구간으로 좀 구간 자체를 넓혀줬다. 범위를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부과되는 세금 비율은 똑같습니다. 50%대까지. 50%대까지 세금을 내되 3억 8천만 원이 초과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 50%를 걷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현재는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집값 산정 기준점이 잡히는데 이건 안 된다. 왜냐? 정비사업의 건립의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당연히 조합입니다.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조합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조합 설립이 되지도 않는 단지부터 집값을 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합 설립부터 하자. 조합 설립부터 해서 사업 승인과나 관리처분 착공 준공까지 하게 되면 한 단계를 덜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그만큼 이익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익을 줄이면서 세금은 그대로 받자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구간을 넓혀주면서 실제적으로 민간 사업자들도 그만큼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현재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작년에 나온 얘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게 또 효과가 있을 거냐, 또 부가 기준의 현실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또 보유 기간에 따른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장기 보유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장기 보유가 실제로 현재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장기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최종 감면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감면 기준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 같은 경우 50% 감면을 해주고 9년 8년, 7년, 6년으로 해서 현재 50%부터 10%대까지 10% 단위로 현재 세금 감면을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실제로 1주택자로 현재 인정을 해준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현재 그때 나왔던 얘기일 뿐이고요. 그리고 현재 부가 금액별 변화 예시를 보게 되면 기존 부담금이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가 현실화가 되게 되면 300만 원으로 줄 테고요. 거기에 장기보유 감면까지 받게 되면 최종 감면이 91에서 95%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40년, 50년 동안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담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는 부분은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할 테고요. 거기에 장기 보유 감면 2,700에서 1,500만 원, 10에서 50% 구간이니까요. 받게 되면 73에서 85%가 되는 거고 250 구간 같은 경우는 1억 1,500에서 실제로 1억 400에서 5,800만 원까지 감면 받게 되면 거의 48%, 71%, 작게는 48%부터 많게는 95%까지 현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에 따른 현재 그 세금 감면 혜택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현재 진행을 되자라는 내용들이 지난해 이 8월 달과 9월 달에 이제 발표됐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과연 효과는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 봤을 때 지역별 부가단지가 실제적으로 지방과 경기, 인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면제가 되고 면제가 되는 구간도 있죠. 3천만 원 미만이나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구간도 면제가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별 부가단지가 현재 현행 지방 같은 경우는 32곳, 경기, 인천에는 현재 24곳, 서울 지역에 28곳인데 이 중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구간이 개선이 되게 되면 38곳으로 늘어납니다. 거기 현재 실제로 지방과 경기, 인천도 그만큼 단지수가 줄 수밖에 없겠죠. 부가 금액별 단지수도 1억 원 이상이나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당연히 단지별로 그만큼 현재 단지수도 줄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84곳 부가에서 46곳 부가 38곳이 38곳이 면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조건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빠르게 재건축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조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실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재건축에 관련된 이익금이 3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인기 단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재건축이 그만큼 속도가 빠를 수 있지 않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익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죠. 이건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과밀하게 경쟁이 심한 지역도 있고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뭐 울고 웃는 곳이 있겠지만 실제로 면제되는 곳이 38곳이 될 테고 또 소액으로 1,000만 원 이하 부가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62곳으로 늘어난다. 세금도 그만큼 또 대폭 줄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게 유도책이죠. 유인책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현재 1억 원 이상 부가단지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현재 면제단지라든가 세금이 줄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냐로 얘기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 정책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았던 단지까지 갑자기 재건축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명단지, 현재 인기단지,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이라든가 현재 강서 지역의 양천이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밀하게 현재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빨리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현재 작년 8월, 9월 달에 발표됐던 내용들이고 이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재건축에 관련 초과이익 환수 법을 개정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안 소위가 통과됐다라는 얘기겠죠. 그 내용들은 조금 더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더 달라지면서 기본적으로 초과이익 면제 금액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안건에는 1억이었었죠. 1억이 이제 8천만 원으로 현재 협의가 된 거고요. 부가 구간 단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꾸자. 원래는 7천만 원 구간이었죠. 그걸 7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으로 바꿨다. 조금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1주택 장기 보유자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한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 감면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법원 소위 현재 의결안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10%부터 50%까지 부과를 하되 5천만 원 구간으로 시작을 하자. 8천에서 1억 3천, 1억 3천에서 1억 8천, 5천만 원 구간 단위로 해서 세율을 정하고 거기에 장기 보유 최대 감면율을 70%를 넣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 50% 1억 1천만 원 초과가 2억 8천만 원 초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이익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지 같은 경우도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더욱더 좋아지고 조합원 몫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부과 기준을 말씀드린 대로 현행은 3천만 원을 현재 2천만 원 구간 단위를 2천만 원 구간 단위를 5천만 원으로 바꾸고 원래 당초 정부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1억에서 1억 7천, 1억 이하였지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8천만 원에서 구간은 5천만 원, 거기에 최대 2억 8천만 원까지. 원래 당초 정부안에서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초과까지는 현재 실제적으로 최대 세율을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대 세율이 적용되는 건 2억 8천만 원까지만 1억 정도를 낮췄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어느 정도는 현재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자체에서 큰 틀은 바꾸지 않되 들어올 수 있는 세수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지만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장기보유가 감면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10년 이상은 50%, 그다음에 9년 이상은 40%, 8년, 7년, 6년에서 10% 단위씩 이제 10%에서 최대 50%까지 현재 조정을 하자라는 게 작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초 정부안이었는데 이거는 법안 소위 의결안은 이거를 구간을 10년 이상 잡지 말고 그럼 최대 20년 이상 잡자. 20년 이상 잡아서 20년 이상 같은 경우는 70%까지 감면을 해줍시다. 이 내용이고요. 15년 단위는 60%, 10년 단위는 50%, 9년은 40%, 현재 8년은 30%가 되는 거고요. 7년은 똑같습니다. 현재 6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오랫동안 장기 보유했던 사람들 현재 10년에서 20년 사이 구간이 새롭게 생긴 거고 거기에 70%에서 60%까지 구간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요 구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20년 이상 보유한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은 정말로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고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 당연히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죠.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사업과 현재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정비가 되면서 주거 환경이 또 바뀌어질 테고 그러면서 또 세수도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정리가 되고 깨끗한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 환경, 생활 편의시설도 늘어날 테고요. 이런 것들 따라서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담금 개선 수준을 어떤 구간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적용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현재 최종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봤을 때는 기존의 부담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을 보게 되면 부과 기준 현실화로 현재 부담금이 현재 500만 원 정도, 거기에 감면율 83%를 더하고 장기 보유 감경 적용 시 6년에서 20년 바뀌었죠. 이제 이걸로 현재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일 경우에는 450만 원, 70%일 경우에는 15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장기 보유 최종 감경률은 감경률은 85에서 95%가 되는 거고요. 거기 5천만 원 구간 같은 경우도 10에서 70% 구간을 따졌을 때도 거의 77%에서 92%대까지 1억 원 이상 같은 경우도 4,140만 원에서 1,380만 원, 59에서 86%. 또 2억 원 정도 같은 경우도 1억 3,050만 원에서 4,350만 원 정도로 35에서 78% 정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제적으로 오래된 주택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단 법안 소위를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돼서 현재 3월 달에 시행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재건축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띠면서 뭐 지금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하는 단지들이 있을 테지만 그런 단지들까지도 굉장히 혜택을 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부담금 개정 효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행 부과 대상 주택들이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서울과 인천, 경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개를 보게 되면 한 111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 40곳이 서울이고요. 인천, 경기가 27곳, 지방이 44곳인데 부과 대상이 실제적으로 법안 소위 의결안을 보게 되면 부과 대상이 67곳인데 법안 소위 의결안에 따라서 면제 대상이 44곳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서울 같은 경우도 33곳 중에 7개 단지는 현재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경기는 12곳,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25곳 정도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안 할 수가 없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현재 부과 금액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을 봤을 때 현행 기준 예정액을 8,800만 원 정도 기준적으로 받는다면 이게 장기 보유 미적용했을 경우는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는 법안 소위 의결 예정액이 4,800만 원 정도로 절반 정도가 줄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2억 1,300만 원이 1억 4,500만 원 정도로 이것도 한 7천에서 8천만 원 줄은 거고요. 인천 경기 7,700만 원이 3,200만 원 절반 정도. 지방 같은 것도 2,400에서 64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정도, 4분의 1 정도 줄는 거죠. 이렇게 세금들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담금 개정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 개정 효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재건축 초과이후 환수법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건축 진행되지 않은 단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에 많이 몰려 있죠. 특히 유명 단지나 현재 대단지들, 현재 강남권에 있는 지역들, 압구정동부터 해서 대치동 이런 지역들의 재건축 단지들이 앞으로 줄줄이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될 테고요. 물론 이익금이 분명 발생을 할 겁니다. 하겠지만 세금을 덜 낸다는 조건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단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도 재건축 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제 단지는 더욱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만큼 지방 쪽은 현재 이익금이 많이 발생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 단지 늘어나게 되면 세금을 안 내고도 새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담금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담금은 어느 정도는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건축이 되면서 관련된 세금까지 내가 낸다면 굉장히 이중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될 테고, 현재 법안 소위를 통과가 되면서 내년 3월 달에 이것들이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경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물량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합니다. 이게 당장 입주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언제 정도의 입주가 되는 물량들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래에 입주할 수 있는 단지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주거 안정할 수 있는, 그 사이에라도 자금을 준비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드는 세대들도 늘어날 테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집값이 계속 연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뭐 지금 현재 약간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가고는 있지만 언젠간 다시 상승세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개선 효과가 올해 말부터 현재 발휘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현재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또 신도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게 되면 집값 안정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또 3천에서 8천으로 높이는데요. 초과이익 그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2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